상저하고에 애플 신작에 전장에 좋다는데 차트는 왜 저렇게 떨어지고 개인만 계속 사지? 그러면 나는 모멘텀이 발동하거나 차트상의 신호를 기다렸다가 현재의 주가 부분이 이만큼 올라와서 기본적으로 개인이 조금 털어내고 수급 변화가 생기면 난 지금보다 비싸더라도 이때부터 한번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볼까? 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주중 유튜브 미리 찍습니다. 오늘 하루 늦어서 화요일이고요. 3월 14일입니다. 자, 오늘은 판서를 생략하고 시장 데이터를 한번 보려고 해요. 지금 기준으로 지금 10시 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수는 2365 마이너스 1.88%, 장중 2% 넘어서까지 하락을 하다가 일부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기준선은 1년에 121선까지 터치를 한 상황이고요. 개인은 양시장 다 매수, 외국인 기관 양매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네요. 자, 생각해 봐야죠. 지금 뭔가 문제지? 미국에서 일어난 실리콘은행 쪽,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인가? 이것들이 왜 하루 지나서 우리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환율은 어떤가? 환율은 1300원대 초반 이런 상태인데 갑자기 어제 아니랬다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만 이런 거야? 다 그런 거야? 자, 어제 다우존스 마감이에요. 0.28%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양선 보이고 마감했습니다. S&P 500, 반도체, 일본, 오늘 일본 우리랑 비슷하게 영향을 받고 있네요. 그렇다면 대만은 1%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영향, 중국은 양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강력하게 양선 보이고 있고 아시아 시장 내 한국, 일본, 대만 음선 보이고 있는 상태. 유럽은 요게 어제 미국이 그 상태이고 유럽이 영향을 딱 받다 보니까 요 영향을 복합적으로 지금 녹여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행권의 금융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것인가 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고 시기도 모를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는 결정을 지어야겠죠? 그렇다면 현재 오늘 시장의 낙폭이 어떤 영향인가? 그냥 아시아권 내에 몇 개의 나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중첩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했을 때 그럼 내가 지금 얼마나 우려를 해야 되는 건데? 라고 데이터한테 물어봐야죠. 자, 1월의 저점이고요. 작년 10월의 저점입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니까 여기서의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121선 오늘 터치하고 이 자리, 그 다음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하단 자리, 그 다음 딱 떨어지는 자리, 그 다음 갭으로 이렇게 나간 자리, 여러 가지 자리들이 우리가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만 안 내려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저점인 1월달의 저점만 안 내려보내면 거꾸로 지금의 이 낙폭에 대한 움직임 속에서 시장 때문에 원래 삼박자가 맞거나 실적단이 좋거나 업황의 트렌드가 턴어라운드 기조로 가고 있는데 시장의 영향 때문에 같이 떨어지고 있는 애들은 분할 매수의 시작으로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원래 부정적인 영향은 2배로 다가오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이르렀으면 지나고 나면 거기가 이제 분할 매수의 자리였던 것들을 기억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만약에 시스템 리스크라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데이터는 저 전저점까지 다 붕괴하고 내려가는 이런 결과가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죠. 그때 가서 마지막으로 잘라내든지 포지션 변경을 강력하게 취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시장이 부서지는 데에서 수익을 구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방으로 포지션을 취해서 먹든지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데이터로는 발전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거 하자고요. 대형주부터 코스닥 상위주 200개 한번 차트 쭉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하겠습니다. 세팅하고요.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20일과 60일의 이격이 자꾸 줄면서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1년선에서 지지가 깨지면서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밖으로 나가면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죠. 근데 아까 우리가 거래소에 봤던 지수단의 움직임의 자리가 1월달이 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의 낙폭의 확인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만 돌아 나가 준다면 그렇죠? 이것들 한번 데이터를 보는 거고요. LG엔솔 오늘 2% 떨어지고 있는데요. 추세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양 매수에
움직임 좋습니다. 2차전지 셀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거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식으로 시장이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신용단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을 쭉 끌고 갔던 애들이 2차전지나 그 다음에 이 라인 모멘텀 쪽으로 보면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쪽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그쪽에는 개인이 굉장히 많이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신용도 붙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지수 하방 압력이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거기에 이제 4점을 딱 터치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용단을 토해내는 로테이션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거 고민을 해야죠. LG엔솔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 오늘 3% 정도, 얘도 오늘 구름대 나가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조금 더 다른 거는 매출 구성에 대한 움직임 때문이죠. 순수 반도체 회사니까 영향을 조금 더 받고 있고, 아직은 메모리 가격에 대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아서 시장에 이런 충격이 왔을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메모리 가격이 바닥을 찾고 재고 조정이 일어나고 그런 수순으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진행을 한다면, 저 앞에 1월달 안 찍고 중간 어디서 돈다면 다시 한번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방 압력 쭉 받아가지고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노이즈가 여타의 과거의 자리와 똑같다면 이것도 또 다른 중장기 스윙의 자리가 될 수 있으니 체크. 삼성 SDI 지속적인 외국인의 매수세는 좋은데 단기적인 상승 압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SDI의 가장 큰 거는 캐파 증설에 대한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가장 삼성 SDI를 발목을 잡았던 거는 작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들을 원통형 전지에 대한 확대라든지 그리고 다른 해외 종합 자동차 회사의 조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시화되면서 증설 로직에 들어간 거니까, LG화학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아직은 추세가 완벽히 뭐 무너졌다 이런 내용은 뭐 1도 보일 수가 없죠. 진작에 1년선 위로 올라와서 추세 유지하고 있고 수급 상황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 1년의 평균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수급에 대한 상승이 일어나면서 올려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1년선의 저항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네요. 오늘부로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하단을 뚫을 수도 있는 상황에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조금 더 대기해야겠네요. 기아 1년선 위로 훅 올라갔습니다. 현대차보다 조금 더 강한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포스코홀딩스 개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추세에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아까 우리 네이버 봤죠? 1년의 저항을 맞았고요. 얘도 비슷한 자리입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네이버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더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매수자는 조금 더 대기해야겠네요. 결론은 이 상황이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구름대 나가더라도 1년선 자연스레 평균가로 내려오고 시간 지나서 올해 안에 1년선 위로 올라가는 타이밍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면 이 시나리오가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이 저점 구간을 트라이하는 시나리오일 텐데, 그것들은 여기서 어디서 돌려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우리 체크할 수 있겠죠. 셀트리온 뭐 3사 합병이든 명예회장에 대한 뭐 컴백이든 그에 대한 모멘텀이지만, 자 1년선 아래고 구름대 아래고 여러가지 데이터가 아직은 신규 매수자한테는 대기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진작에 여기도 1년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 물산에 대한 것들 부동산 사업 부분 생각해 보면은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이제 이 약점이 아직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대한 움직임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오비스 이런 느낌인 거죠. 시간을 들이고 들였더니 자연스레 1년선 위로 올라왔고 이평선이 배열이 밀집된 상태에서 모멘텀 발동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된다면 이격을 벌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을 이제는 조금씩 마련을 해놓은 상태네요. 나라에서 이야기한 뒤에 추세가 저렇게 됐습니다. 신한지주 마찬가지고요. LG전자 좋죠. 1년선 밑에 그리고 일목균형선 구름대 아래에서 하나씩 밟아 올리면서 이동평균선 정배열 만들어버리고 1년선 뚫어버리고 기관수급 들어와버리고 현재 여전히 기보유자는 걱정할 거 없는 상태에 포스코케미칼 아직도 추세는 올라와 있죠. 그 양극재 라인들이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한데 포스코케미칼은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 잦아들고 그게 좀 하나의 특징이네요. SK이노베이션 정유에 대한 부분, 오프닝에 대한 부분, 하지만 1년선 아래 SK 지주사가 최근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와 다르게 보이는 지주사 딱 하나가 SK입니다.
지수사 전체에 대한 부분, 대표님이 말했듯이 똘똘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경영권 분쟁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뭐 ESG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성, 주주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자극을 받고 있는 섹터인데요. SK는 혼자 다르게 가고 있네요. 삼성생명, 보험업종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는 생명보험이 아니고 손해보험이다. LG, 다르다고 했죠. 경영권 분쟁 이야기, 하나금융지주, 은행, 정부의 정책 방향성, 뒤에 움직임. 카카오뱅크, KTNG, 고려아연, 자, 주가 추이 1년선 아래로 최근에 내려오면서 하방 압력을 여기서 막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단은 트라이가 몇 번씩 되고 있네요. 여기가 역사적 고점 자리입니다. 이 역사적 고점을 탈환을 하려면 고려아연이 가지고 있는 지금 영풍그룹 라인의 이 계열 분리 같은 것들이 확정이 되고 2차전지 신사업에 대한 드라이브가 강력하게 걸리면 이쪽을 보러 갈 수 있겠죠. 한국전력, 정치경제학에 노출된 종목은 웬만하면 사지 않는다. HMM이 파는 거, 배로 물건 옮겨주는 거, 물건 가격이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아니고 운임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금은 떨어졌다. 삼성전기, 여기가 지나고 나니 바닥이었구나. 위로 올라오고 수급 변화 완전히 하고 MLCC 피크아웃 라인 지속적으로 대만이나 우리나라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삼성전기가 추구하는 매출 구조상 MLCC 사업 부분 하나에 대한 피크아웃 기대감, 두 번째 카메라, 갤럭시 신작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중화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 추세 전환 잘 하고 있구나. LG생활건강, 각각의 개인들이 각각의 본인들이 기준으로 삼은 차트에 설정을 해놓고 그 차트의 설정상 매수에 대한 신호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거의 1년간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신호였고, 단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맹점으로 잘못하는 게 주가 하락 부분이 이렇게 강력하게 떨어지는 구간에 물타기라는 습관이 들어져 있는 개인들은 절대 돈을 벌지 못한다. 그리고 1년선 트라이에다가 거꾸로 약화되고 개인 다시 들어오니까 당분간 보면 안 된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에 관련된 정책단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자극을 받았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이런 종목군들을 한 두세 개만 묶어놓고 원전 관련주의 추이를 체크해보자. 삼성화재, 삼성생명은 밑으로 쭉쭉쭉, 삼성화재는 위로 쭉쭉쭉. 손해보험을 보자. SK텔레콤, 통신 쪽 아직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다. 삼성 SDI, 자, SDI에 삼성그룹 주고 이런 일 잘하고 저런 일 잘하고 재무 상태도 빵빵하고, 그런데 현재 주가 추이가 이렇다. 그렇다면 차트상의 움직임이 3박자에 들어맞았을 때 보면 되겠다. 재무도 좋고 사업의 방향성도 그룹사를 등에 업고 짠짠하게 잘 하고 있고, 만약에 삼성에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하면 IT 서비스 사업을 하는 얘네들일 텐데 차트가 아니네? 그럼 차트 맞을 때까지 대기하자. NC소프트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건지 게임 업종 대형주가 추이가 별로 안 좋네. S51, SK이노베이션 라인들, 현대중공업, 조선 관련주 생각을 많이 가졌을 때랑 생각이 빠졌을 때랑, 이때 조선 하던 라인들, 지금 조선 라인들 어디 갔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랑 합병부터 어떻게 빨리 처리하자. 은행주, 노노노, 아모레퍼시픽 마찬가지. 얘도 약화가 되고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화장품 대형주 당분간은 대기. 크래프톤, 아까 NC소프트 크래프톤 하방 압력 지속적으로 받고 있구나. 기업은행, 은행, 카카오페이, 핀테크, 하나솔루션 정지 상태, 롯데케미칼 정유화학 부분에 대한 중후장대 화학업종, 중국에서 기지개를 펴서 다시 한번 자극을 받아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화학업종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저 화학업종의 중후장대한 사업에 대한 종목군들을 내가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 화학, 건설, 조선 이런 거 좋다 안 좋다 이야기 막 나오는데 내가 저거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은 또 다른 문제다. KT, 통신, 수장부터 정해지고 보자. 하이브, 지금 미디어 섹터 엔터 사업자, 하이브 이런저런 SM과의 모멘텀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지만 1년선 위로 올라온 상태고, 그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씩 SM에 대한 이슈들이 사그라들면은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SM이 저런 식으로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이 협상으로 인해서 일부분 조건이 바뀐 거라면, 우리 시장이 그에 대한 결과치로 하락을 그린 거라면 왜 그때 당시에 JYP를 다시 조금이라도 다시 살 생각을 안 했을까? 이런 것들. 메리츠금융, 여기도 합병. LG노텍, 야, LG노텍 상저하고에 애플 신작에 전장에 좋다는데 차트는 왜 저렇게 떨어지고 개인만 계속 사지? 그러면 나는 모멘텀이 발동하거나 차트상의 신호를 기다렸다가 현재의 주가 부분이 이만큼 올라와서
기본적으로 개인이 조금 털어내고 수급 변화가 생기면 난 지금보다 비싸더라도 이때부터 한번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볼까? 현대글로비스, 하방압력 강하다. 운송, 한국조선해양, 조선, SK스퀘어, 얘도 아직은 1년선 밑에. FNF, 중국의 리오프닝이나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류주의 시선으로 이걸 봤는데, 이거 지금 수급은 좋아 보이는데 기준가 1년선 구름대 아래 점점 내려가네. 우리가 생각한 리오프닝에 대한 업종에 대한 부분이 이 토탈 브랜드한테는 조금 와닿지가 않나 보다. OEM은 어떤가? 영업무역 라인은 어떤가? 그쪽 라인 한번 볼까? DB손보, 손해보험은 좋구나. LG디스플레이, 얘도 선반영돼서 진짜 많이 떨어졌다. 지금 1년선에서 올라갔다가 지지가 안 나오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구름대를 나가지 않고 이런 라운드 피겨 가격 이 안에서 돌아 나가면 여기가 이제 또 바닥인 건가? 디스플레이는 애플이 OLED에 대한 확산을 그려가면서,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신작 15에 대한 부분을 나눠 먹고 가는 건데, 그렇다면 그게 이번 가을이나 이런 데 출시한다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 디스플레이 소재주가 그래서 바닥에서 살짝 돌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방 압력 많이 받고 있네.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 안 좋다는데 너는 뭐야? 나는 대상이 해외야. 해외 플랜트야. 해외 플랜트 라인은 좋단다. 그럼 플랜트 라인에서 엔지니어링과 같이 볼 수 있는 데 뭐가 있을까? 피팅 밸브 한번 체크해 볼까? 넷마블, 게임업종 대장주가 아직 힘이 없네. SK바이오팜, 하방 압력 받고 있네. 메커리 인프라, 구름대 위로 올라오고 1년선 트라이까지 하고 있네. 현대제철, 철강, 중고장대 라인들, 오리온, CJ 제일제당은 뚝뚝 떨어지던데 너는 좋다. 너는 박스권도 상단도 다 깨고 올라가더니 또 다른 박스권의 상단까지 가 있는 상태네. 너는 뭐가 다르니? 가장 최근에 오리온에 관련된 리포트 한번 찾아봐야겠다. 너 뭐가 다른 거니? 그리고 전체 음식료 업종의 대장인 CJ 제일제당은 언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거니? 한원시스템, 하방압력 받고 있네? 이게 제일제당. 너는 식품사업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너 지금 뭐 때문에 이러니? 너 바이오 쪽 깨졌니? 사료 쪽 깨졌니? 리포트 한번 찾아보자. 개인만 사고 있었고 1년선 아래에 하락 기조니까 얘는 당분간은 살 수가 없겠다. SKI 테크놀로지, 1년선 위로 천천히 올라오는 걸 기다려보자. 통신, 아니네. 중공업, 조선, 아니네. 금호석유, 기관들이 아까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나 금호석유 이런 데들의 일부 기관들이 바닥을 한번 만들어줬나 보다. 1년선 위로 올라갔네.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어제 불났다는데 재고 정리 잘 하시고, 이슈는 시간이 해결해준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이야 우주항공이야 뭐야? 또 있어. 나 5월달 MSCI 지수 편입 후보 종목이야. 에코프로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도 편입 종목으로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어. 지주사, 항공우주. 그래서 우주항공, 항공우주랑 주가 추이가 다른 건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외국인 수급이 그 성격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 미래에셋증권, 강원랜드, 아이고야, SKC, 증권, 삼사병, 건설, 내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압박을 좀 가하고 있구나. 포스코인터, 하방압력 받고 있고, 유한양행, 시가총액 큰 대형 제약사들도 좀 힘이 없네. 두산마켓, 이래저래 말은 많았지만 결국은 1년선 위로 올라오고 있고 외인들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네. 코웨이, GS, 페노션, 삼성카드, 금융지주, 은행. 일단은 금융주 원래 안 좋고 더 안 좋았던 거는 부동산 쪽에 포지션이 커서 또 많이 안 좋았나 보다. 아모레지, 한미약품, 이마트. 이마트 내수주 1년선 위로 올라왔네. 개인들 털고 외인기관 들어오고 있네. 이마트도 조금씩 변모를 보이고 있네. 최근에 이마트 리포트 한번 찾아보자. 롯데지주. 편의점이 지금 봄이면은 성수기인데, 요거 변곡 생길 수 있을까? GS 리테일이랑 BJF 리테일 한번 두 개 비교하면서 성수기에 대한 부분을 변곡이 생기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일진머티리얼즈 1년선 위로 올라오고 보자. 현대오토에버.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는 얘가 덩치가 제일 큰데 얘는 길게 보면 진짜 오랫동안 그냥 박스에 갇혀 있구나. 근데 최근에 이때부터 수급 변화 많이 가져가면서 1년선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거 한번 체크해보자. 증권, 현대해상, 손해보험, 호텔신라, 아이고 이거 밖으로 나가네. 개인들 들어오고 외인기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중국이 최근에 우리한테 배척하는 거 보면은 이쪽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자, 두 번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에코프로비엠. 이거는 이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개인이 지금 미친 듯이 들어갔는데, 이 안에 신용 부분도 있을 거다. 조금 조심하자. 그리고 밀어올린 성격이 여러 가지 신사업단이나 여러 가지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각을 받았다기보다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강력하게 지금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상쇄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건 각각의 저점을 자꾸 부시거나 할 때인데, 그때 개인들 또 이런 상대적인 고점 위치 밴드에서 물량이 많이 안 늘어났으면 좋겠다. 셀트리온, SKO, 세릴도 3, 4합병, 그 다음에 컴백 1년선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온 다음에 한번 추이를 보자. LNF 얘도 이 개인도 엄청 올라오네. 아까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걔는 좀 꺾이는 분위기던데, 양극재 에코프로미엠이랑 LNF는 개인들의 관심도가 진짜 많구나. 에코프로, 와, 이거 윗꼬리가 약간 싸한데 개인의 매수세도 강력한데, 얘도 항상 전에 이 기준이 되는 자리를 부시는지 체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가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면 분할 매도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위쪽 단가에 있는데 내 평단을 위협한다든지 하면 일단은 한번 퇴각했다가 다시 한번 정비하고 보겠다. 돈 버는 거 중요한데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잃지 않고 버는 거다. 카카오 게임, 아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봤더니 게임도 안 좋던데 비슷하네. HLB 그룹주는 각각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각자의 생각대로 하면 된다. SM, 이거 공개매수 15에 사람들이 착각한 게 15만원 공개매수에만 기준을 잡고 생각하던데, 공개매수에 대한 부분이 옆집 영희, 철수,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개매수에 신청을 하면 내 거 다 팔리는 거 아닌데, 그러면 일부 팔리고 거기 일부 팔려서 거기서 단가 나온 거랑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서 마이너스 나온 거랑 퉁치면 난 뭐 한 거지? 이런 생각들. 조금 더 추이에 대한 것들은 지켜보자.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런 애들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면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한번 분할 매수의 기회인지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세드리온 제약 3사, 오스템 임플란트, 얘 지금 정지 먹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한 지분이 차버리면 덴티움을 봐야 되나? JYP, 펄어비스, 대형 게임주 힘이 없네. 첨보 1년선 위로 잠깐 올라갔었는데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네. 스튜디오 드래곤, 미디어 섹터들,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둘 다 좋아하는데 결론은 한 몸에서 나온 거니까, 자, 드래곤이 최근에 이런저런 모멘텀으로 더 글로리나 부각을 받았다면 지금은 그게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시장 압력을 받고 1년선 밑으로 내려가서 개인들의 매수자가 올라오고 물타는 분위기네. 나는 물 안 탈래. 리노공업, 얘는 뭐지? 이날 거래 터지면서 음성 크게 나왔네. 얘 뭐 있었지? 리노공업? 찾아봐야지. 성일하이텍, 주가 부분을 전고점을 벗기면서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마지막 최대 주주 쪽의 오버행은 여름이구나. 체크해보자. CJ ENM 마찬가지, 알테오젠 마찬가지. ADC 플랫폼에 대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해외에서는 M&A도 활발한데 국내 알테오젠은 과거에와는 다르게 좀 힘이 없네. 시장에 관심도가 좀 없나 보다. 동진세미캠 좋은 종목인데 항상 압력을 받네. 결론은 지금 일목균표상 구름대 하단도 벗어나고 외인기관 양매도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나중에 봐야겠다. 케어젠 건강기능식품 확대에 대한 기대감, 시장 지수의 하락이나 여러가지 봤을 때는 잘 움직이고 있다. 솔브레인, 오늘의 저 음선 하나가 참 티끌 같네. 보기가 싫으네. 그 다음 다우데이터. 야, 너는 뭐냐? 이런 놈들이 간혹가다 생기던데. 성광,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다우데이터. 너넨 진짜 해석이 안 된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위메이드도 합병의 신작의 위믹스의 이런저런 내용 때문에 지금 게임 업종 내에서는 요거 하나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여기도 로봇의 대장주인데 이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잘 막아내는지 보자. 전저점 부분 전에 막아내는지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결론은 시간이 지나서 이런 구름대 하단의 위치를 언젠가 나가는지, 아니면 재차 상승분을 가져가는지. WCP 좋은 관련된 주인데 시장을 이기진 못하네. 대기, 나노신소재, 얘도 오늘 하락 부분이 21선을 딱 터치하는 움직임이 오늘 딱 나오네. 3일 동안 그 근처를 움직였는데 결론은 요 에너지, 개인들의 매수세가 중첩이 되면서 올라간 요 자리가 개인들의 돈과 융자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자리인데, 이런 분위기 계속되면은 이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이나 신용단에 대한 부분이 자극을 받지 않을까. 대주전자재료 마찬가지. 슈젤, 기나긴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 원익 IPS, 반도체
선반영되고 저점 올리면서 결론은 하나하나 이기고 조금씩 올라가 있네. 메디톡스 진짜 오래 걸렸지만 결론은 메디톡스의 승리. 파라다이스 아까 강원랜드도 받고 호텔신라도 받고 분위기가 이런가 보다. ST팜 하방 하림지주 탐욕의 덩어리. 하림그룹은 이게 주가만 상승해서 좋은 건지 아니면 이 막내 동생이 하고 있는 일을 탐욕적으로 뺏어와서 좋은 건지. 내가 이 의자 앞에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한 나중에는 철학 같은 게 생기겠지만 그런 철학이 생기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플러스 요인을 주는 쪽이 내 편이다. 그런 시선으로 보면 하림지주 장난 아니구나. APSP 여기도 최근에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압력을 받았네. 바이오니아 탈모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움직임. SFA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 더 대기해야 되나 보다. 삼성전자제약 아직은 뭐 제약주 전반으로 보면은 얘가 그래도 강한 편이네. 근데 개인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시젠 야 너는 코로나 때 번 돈으로 뭐 할래? 뭐 살래? 아니면 뭐 자사주 소각할래? 뭐 할래? 클래시스 야 피부 미용 힘들어도 계속 한다던데. 힘들어도 치과는 간다던데. 그럼 돈 버는 애들 키워드로 따면은 피부 미용, 뭐 의료기기, 인바디, 뭐 인터로조, 피부 미용 라인들, 그 다음에 임플란트 라인들, 전에 한번 주중에 했던 그런 라인들, PNT, 장비단들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 압력 많이 받고 있네. 동아기업 마찬가지, TCK 마찬가지. 보면 볼수록 소부장이 조금 딜레이 되나 보다. 에코프로 HN 혼자 안 움직이더니 에코프로 그룹 막내로 움직이기 시작함. 보영 로봇 스마트 팩토리 라인으로 일단 일부 반등. 카나리아 바이오 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Y젠터 송사는 끝났나 보다. 이제 Y젠터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보여달라. 디어유 하이브랑 SM이랑 카카오가 저런 식으로 했을 때 디어유의 사업 부분이 버블이랑 부딪히고 깎이고 위버스랑 부딪히고 깎이고 어떻게 했을 때 누가 승자냐. 덕산네오록스, LG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소재, 현대바이오 다 깨지고 개인만 사고. 포스코 ICT 마찬가지. 다 지지성 하방을 많이 빠지는 모습이네요. HK이노엔 우리 실생활에 있는 주식. 얘네는 컨디션 만드는 회사. SKO 오션 플랜트 옛날 삼강 MNT 엔캠 2차전지 ABL바이오 신약개발 HLB 레고캠바이오 신약개발 라인도 전체적으로 매기가 돌지 못하네. 네이처셀 HLB나 네이처셀이나 아프리카TV 반사수혜를 얻을 수 있는 건지 본격적으로 확인이 되려면 그거는 기다려보면 되고 트위치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우리는 1년선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수급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하방 압력 부분이 횡보 압력에서 상방 압력 초입으로 바뀔 수 있을까? 체크. 성광 이해가 안 된다. KMW 5G 관련주 하방 압력 그 다음에 무슨 자율주행이니 여러 가지 성장 사업에 대한 혈관이야 바탕이야 하는 5G 관련주. 알았어. 그러면은 혈관이야 바탕이야 알았어. 그러면 나는 이 자리 오면 한번 생각해 볼게. 네오이즈 하방 압력도 넥슨게임즈 마찬가지. 심택 돈 그렇게 잘 벌고 있는데 지금 개인 매수세 쭉 들어왔고 라인들 떨어지는데 얘도 마찬가지. 압력이 상쇄가 되고 상방 압력으로 변할 수 있는 순간에 개인의 매수세가 떨어지고 얘네가 들어오면 난 그때 가서 볼게. 파크시스템 원자현미경 미세와 나만큼 잘하는 애 있으면 나와봐. 이오테크닉스 하방 압력 골프존 컴투스 이오플로우 오늘 13% 하방 압력 받았네요. 제이오 신규 상장주 BH PCB 라인들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들어온 걸 BH로 해석을 한다면 LG이노텍, BH, KH바텍, 세경하이테크 얘네들의 공통점 폴더블 관련주들. 갤럭시가 7월경 아이폰이 폴더블이 나올 거고 아이폰의 그냥 신작은 아이폰 15는 9월경. 그러면 지금은 A 구간이냐 B 구간이냐. 인텔리안테크 저기도 위성 안테나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록스랑 같이 메가스터디 하방 자바이오텍 항노화 피부 젊음 생명 그런 것들이 시장의 키워드로 돌아서는 때 자바이오텍을 생각하자. 미래나노텍 개별 리튬 관련주라고 움직인 종목들. ST큐브 신약 관련 코난테크놀로지 인공지능 파마리서치 피부 미용 라인들 굴마 B&H 야 너도 중국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너도 여기 올라오면 그때 가서 한번 체크해볼게. 나이스 평가정보 하나머트리얼즈 안랩 서진 CIS SNS텍
미세와 EUV, 펠리클, 소부장에서 몇 개 살아남은 애가 없네. SNS텍, 그 다음 파크 시스템즈 이런 애들. 위즈윅 스튜디오. 야, 메타버스 때 너 좋았지? 메타버스 ETF 4개 다 들어오고 기관 수급 쫙 들어올 때 이거 먹고 분할 매도하면서 일목균형표 구름대 하단 나가고 개인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나는 끝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랬구나. 위즈웍 스튜디오, 덱스터, GC셀, 하방 압력이 끝난 다음 보자. 동국제약, 이하동문, SFA 반도체, 하이드로 리튬, 뻥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다. 제이시스 메디칼, 아 너도 하방 압력 많이 받고 있네. 성장하는 종목이 시장 추이가 좋다고 판단하는 종목이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가 체크할 거는 그 성장하는 돈을 댔던 수급 주체에 매도가 나오고 있느냐 아니냐. 주가는 떨어지는데 지속적으로 끌고 왔던 주체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눌림목을 한번 기다려보자. 커넥트웨이, 오스코텍, 루트로닉, 피부미용, 셀바스, 인공지능, 세비캠,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서울반도체, 아난티, 게임, 웹젠, ITM 반도체. 너도 하락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됐다. 수급은 기관 수급으로 변했네? 그러면 재무 체크하고 차트가 1년선 위로 올라오거나 바닥을 완전히 벗겨내는 움직임 나오면 그때 가서 체크. 원익 QNC, 소부장. 가동률 올라오고 북미단 이미지 커지면 좋아질 종목인데 소부장은 개별 종목 몇몇 개를 빼면은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도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우리가 방송을 할 때 초반에 자리 비슷해요. 선물은 조금씩 올려붙이고 있는데 상승세가 조금 약하고 시장의 데이터는 전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네요. 오늘은 뭐 외국인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판단하는 날입니다. 자, 아까 봤듯이 아시아 시장권의 대부분의 나라가 중국을 빼고 중화권을 빼고 압력을 받고 있는 하루, 유럽 쪽에서 움직임이 나와서 독일 증시도 저런 식으로 보여줬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음 주 FOMC까지는 이런 식으로 녹여내고 회복하고 하면서 저점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것들이 상쇄가 되고 금융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인이 안 되는 순간 반등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고민은 사서 하는 게 아니다. 그 고민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에 딱딱 띌 때 진짜 최종적으로 고민하는 거다. 그런 것들은 각각의 지수에 대한 그래프의 자리인지 각각의 종목에 대한 차트상의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는 자리를 부시거나 할 때 그때가 진짜 공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자, 화요일 날 테마주에 대한 판서도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시장 데이터가 한번 이 거래소로 보면은 작은 박스권 내 하단을 부시고 나오는 하루의 첫날이라서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종목을 보면은 아직은 아니야 하는 것들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야? 지금이야? 결정하는 거는 차트상의 신호를 각자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나가시면 돼요. 그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오늘 화요일인데 힘내시고 지수 반등 잘 나와서 FOMC의 결과치도 우호적으로 시장이 해석해서 지금의 이런 하방 압력 받는 게 단기적으로 마감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힘들더라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 긍정적으로 시장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